덴마크가 본격적으로 징병제 확대 실시했습니다.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안보에는 남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스튜디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남녀 구분 없이 전원이 징집 대상이 되는 새로운 징병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왔습니다. 8월 3일 덴마크에 신규 징집병 1,600명이 훈련소에 입소하며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확대된 의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입대한 신병들은 덴마크 전역에 위치한 14개 부대에 나뉘어 배치되는데요. 전체 징집병 가운데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눈길을 끕니다. 복무 과정은 총 11개월로 총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남은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에 투입되어 복무를 수행하게 되죠. 특히 왕족 역시 예외 없이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600명의 입대자 명단에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이 후사르 연대에 소속되어 다른 징집병들과 동일하게 11개월의 복무 기간을 채울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6월에 덴마크 의회가 징병제 확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길게 늘린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의 징집병 규모를 오는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현재 덴마크군의 병력은 9,000명 수준인데요. 이 중에 징집병이 4,700명 수준이고 나머지 4,300명이 직업군인입니다. 근데 이 병력이 2033년에는 7,500명까지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2033년에는 그래도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덴마크가 이처럼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데에는 지속되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함에 따라 덴마크는 심각한 안보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 덴마크 정보기관이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덴마크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또 추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사상 최초로 자치령인 그린란드 현재의 징집병을 직접 배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징집병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1개월 동안 그린란드 지역에 파견되어 그동안 전문 직업 군인들이 담당해오던 작전 임무를 직접 넘겨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덴마크의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은 의무 이행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덴마크에서는 군복무가 개인의 커리어에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군에서 이수한 직무교육과 경험은 사회 진출 시 취업시장에서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복무기간 제공되는 경제적 보상과 복지 혜택 역시 대단히 우수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처우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덴마크 여성들은 군복무를 단순 이행 의무가 아닌 유용한 직업적 성장 기회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실제로 제도 공식화 이전부터 여성단체들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녀평등권 확립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의 완성이자 권리 행사라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징병제 도입 흐름은 비단 덴마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유럽 다수 국가에서 병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 징병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군사 역량을 정비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여성 대상 징병제 도입안을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매우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핵심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엄청난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을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현지에 징집병을 직접 배치한 결정은 대단히 중대한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 이전까지 그린란드를 반드시 미국의 통제권 안에 두겠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절대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북극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권에서 군사적, 경제적 세력을 공세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적대적 경쟁국들에게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관련 발언은 근래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그린란드를 향한 병합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서슴없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주권국가의 자치령을 매매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체에 커다란
커다란 충격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당국은 즉각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그린란드는 절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덴마크는 결국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현지에서 직업군인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를 징집병으로 대체하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더 존재합니다. 그린란드에 징집병을 직접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의지를 표명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나토가 덴마크군 당국에 전달한 강력한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군사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올해 나토는 덴마크를 향해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단급 부대를 새롭게 창설하라는 막중한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나토의 요구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최정예 여단급 부대를 조직하고 연쇄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에 숙련된 베테랑 직업군인 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숙련된 직업군인들 중 상당수가 그린란드 현지에 장기간 파견되어 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군은 나토가 요구한 신규 여단급 부대의 핵심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직업군인들을 덴마크 본국으로 전격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본국으로 불러들인 직업군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훈련을 마친 징집병들은 그린란드에 대체 투입하는 전략적 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제한된 전문 정예병력을 본국의 핵심 전투여단으로 집중시키면서도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덴마크 군 당국의 치밀한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덴마크의 국방예산 지출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덴마크의 국방비 지출액은 자국 GDP 대비 1.1%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연합 내에서 재정검소 4국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안보와 국방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을 매우 아끼고 절제해온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덴마크의 안보 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 덴마크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01%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이로써 나토가 회원국들에게 요구해온 방위비 지출 최소 목표치인 2%를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치령의 그린란드를 강제로 병합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가시화하자 덴마크는 극심한 안보 위기감을 느끼며 국방 예산을 다시 한번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덴마크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무려 3% 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유럽 국가들의 자국 국방력 강화 목표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과 병합 위협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완성된 셈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방위력 강화 움직임은 덴마크라는 개별 국가 하나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토는 회원국들을 향해 즉각적인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며 강력한 여단급 부대 창설 및 배치를 공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전선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정예 여단 단위를 대대적으로 확충함에 따라 실제 전면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 대륙 전체에서는 방위 산업 구조를 전시 생산 체제로 개편하는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축소했던 탄약, 포탄, 미사일 등 핵심 군수품의 생산 라인을 최대치로 가동하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군수품 공동구매와 방산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재무장 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재무장 흐름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의 대폭적인 확대,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증액, 최첨단 무기체계 대량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의 안보 지형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고 엄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